안녕하세요. 역사 진이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당하면서 유럽의 화약고는 터져버렸습니다. 이 불씨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 대전쟁, 제1차 세계대전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의 발발과 슐리펜계 시작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당했습니다. 누구한테? 세르비아 청년한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암살이 일어난 곳은 보스니아이고 암살범의 국적도 보스니아였습니다. 다만 이 암살범이 세르비아계이고 뒤에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르비아는 일이 터진 후 신속하게 국내 관련자를 수색해 체포까지 했습니다. 황태자 암살의 책임을 떠맡을까봐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보스니아는 제쳐두고 세르비아에게 과할 정도의 요구를 합니다. 어차피 황태자는 암살당한 거고 이번 기회에 최대의 이익을 챙겨보자는 계산이었죠. 세르비아를 쳐서 뒤에 버티고 있는 러시아까지 꼼짝 못하게 할 계획을 꾸미는데 1914년 7월 23일 오헝제국은 세르비아에 총 10가지 항목의 최후 통첩을 보내 48시간 안에 답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다. 며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 항목이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이 뭐야 소리야! 오헝 제국의 요구 조항을 보면 일단 약한 걸로 세르비아인이 오헝 제국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책임지고 단속하라 정도의 항목도 있었지만 오헝 제국의 사법당국 관계자가 세르비아로 넘어와 직접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 과정에도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르비아의 사법 주권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협조하다가는 오헝 제국의 지배를 받는 건 시간 문제인데 세르비아가 이 조항에 합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합의 조항을 만들면서 오헝 제국은 과연 세르비아가 합의할 거라 생각했을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걸 뻔히 알았을 텐데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세르비아는 분명 합의를 못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친다. 어디를? 세르비아. 그래서 발칸반도를 우리가 먹는다. 여기서 독일이 등장합니다. 오헝 제국이 이렇게 막 가는 데에는 뒤에 계신 독일 형님 때문이죠. 그럼 독일은 자신들이 오헝 제국과 세르비아를 칠 경우 세르비아 뒤에 버티고 있는 러시아의 존재를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러시아를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하죠. 러시아가 끼어들지 않을 거라는 착각.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 상황이 외적으로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폭망한 상태였고 내부적으로는 차르 정권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헝 제국의 최후 통첩에 NO! 이라고 대답한 세르비아는 자신들의 대답이 전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러시아 형님들이 도와줄 거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좋진 않았지만 오헝 제국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착각이 나오죠. 설마 독일이 참전하겠어? 그랬다가는 우리 동맹국 영국과 프랑스까지 움직일 텐데 독일은 참전 안 할 거야. 독일과 러시아의 설마는 세계 제1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예상대로 세르비아가 최후 통첩을 거부하자 오헝 제국은 1914년 7월 28일 기다렸다는 듯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이 있는지 꼭 한 달 만이었습니다. 7월 28일 오헝 제국의 대세르비아 전쟁이 터지고 이틀 후인 7월 30일 러시아는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전쟁할 테니 전국민 전투태세로 집합! 러시아가 오헝 제국에 선전포고를 냈습니다. 다음 등장 선수는 독일님이 입장하셨습니다. 8월 1일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지켜보고 있던 러시아의 동맹국 프랑스가 뭐야 이거 하며 또 선전포고를 합니다.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도 아니고 선전포고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누가 암살당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헝 제국이 7월 23일 우헝 제국이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최후 통첩의 내용이 세르비아에겐 너무 가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가 이를 거부하자 우헝은 기다렸다는 듯이 7월 28일 우헝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자, 이를 누가 가만히 볼 수 없었죠? 러시아가 가만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전쟁의 양상은 러시아 대 우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누가 가만히 볼 수 없었냐? 독일이 가만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 1일 독일이 우헝 편에 서서 러시아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본 프랑스가 뭐야 이거 하면서 참전을 하죠. 근데 독일이 프랑스를 치는 과정에서 벨기에를 침공하자 이에 분노한 영국이 또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내에서도 열강들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해 9월 영국의 동맹국인 중국과 일본이 대독일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1년 후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대독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사라예보 사건부터 중국과 일본이 참전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달입니다. 2달 안에 유럽에서 터진 전쟁의 불씨가 전 세계로 터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이제 오른쪽에서는 러시아, 왼쪽에서는 프랑스의 공격을 받는 형태가 됩니다. 즉 독일은 양면전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양면전,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독일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측 못하고 우헝 뒤에서 러시아를 지내만해 했을까요? 아닙니다. 독일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1905년에 양면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짜놨습니다. 바로 슐리펜 계획. 브라보! 전쟁은 1914년에 일어났는데 계획은 1905년에 이미 세워뒀다? 이보다 훌륭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슐리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슐리펜 계획은 독일의 육군 원수 알프레트 폰 슐리펜 백작이 만든 프랑스 침공 계획입니다. 슐리펜은 러시아 땅이 너무 넓어 총동원령을 내린다고 해도 전쟁 준비를 하는데 최소 7주 정도 걸린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슐리펜은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하는 동안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거쳐 프랑스를 6주 안에 후다닥 점령한 다음 그 병력들을 러시아로 보내 러시아와 싸운다는 작전을 짭니다. 하지만 막상 작전이 시작되자 독일군 수뇌부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슐리펜 계획에서는 독일군의 70%를 벨기에 국경 쪽에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한 독일군 수뇌부는 50%로 이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슐리펜 계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벨기에의 저항이 약하다와 철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 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전제 조건 중 맞아떨어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점령하기로 한 벨기에에서 7일 동안 끙끙댔고 독일의 수학 천재들이 다 모여 1초도 어긋나지 않는다 며 자부심이 대단했던 철도 운송 계획도 전쟁의 변수들 앞에서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폭망의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가운데 1914년 9월 어쨌든 진격의 독일군은 파리 근방 마른강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마른 전투가 나옵니다. 프랑스는 보불 전쟁 때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마른강에서 독일군을 격퇴할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른강을 지킬 프랑스군 병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병사와 무기를 실어날라야 하는데 철도가 폭파돼서 방법이 없네. 난감하네. 이때 기가 막힌 수송작전이 나옵니다. 택시! 병사들은 택시로 실어나르고 무기는 버스로 옮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일 입장에선 뭐지? 싶었겠죠. 파리가 눈앞에 있는데 웬 버스와 택시가 길을 막고 섰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를 먼저 치기로 한 오헝이 병력을 세르비아로 보내 고전하고 있고 벨기에의 중립을 지켜주기로 한 약속을 무시해버린 독일에 화가 난 영국이 참전해버립니다. 여기에 현장학습하는 날 코로나 확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합니다. 러시아가 예상보다 빨리 총동원령을 진행시키면서 이미 러시아군 병력들이 독일군과 전면전을 치르게 된 거죠. 정확한 계산에 따른 슐리펜 계획은 이렇게 실패하고 맙니다. 사실 제1차 대전이 시작될 때 유럽은 근 40년 동안 큰 전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도 별로 없고 전쟁으로 떠나는 군인들이 마중 나가는 가족들도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것처럼 나 잠깐 가서 총 몇 발 쏘고 얼른 올게 뭐 이 정도로 가볍게 웃으며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8월에 떠나며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낼 거라던 병사들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지고 전쟁의 양상은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